노인 기준이 바뀝니다. 기초연금도 이제 앞으로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살인지, 그리고 만약 이것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적용될지 하나하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보행기가 필요한데 너무 비싸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라면 40만 원짜리 보행기를 6만 원대에 살 수 있는데 아직 모르셨나요? 안녕하세요. 인프란트 타이거입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나이 기준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 기준 65세 이상 이 기준을 바꾸려나 봅니다. 최근에 이렇게 회의도 자주 개최되고 간담회도 계속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인 연령 기준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도 함께 바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노인의 기준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때문인데요. 앞으로 계속 노인은 더 많아질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 곳간이 텅텅 비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번 회의는 건강 수준입니다. 그리고 노동 측면에서 노인의 나이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해서요. 노인 연령 기준을 논의하자. 2023년 기준으로 72세 되는 노인 이분들의 건강 수준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2011년에 65세였던 분들 이분들의 건강 수준과 비슷하다 분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 72세나 2011년 65세나 건강 수준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훨씬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때와 노인의 기준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의대 교수입니다.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은 65세인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 65세에서 74세 고령자 중증 장애율, 그러니까 각종 노인성 질환 때문에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65세에서 74세 고령자 중에서 4.2%였는데 이것이 12년 전, 그러니까 2011년보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2.4% 정도 줄어들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2011년 65세, 2023년 72세 이분들의 건강 노화 지수 평균치가 10.88, 10.81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은 72세가 그 당시 65세와 비슷한 건강 수준이라는 겁니다. 건강 노화 지수를 15점 만점으로 평가한 지수이기 때문에 이 지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인데 10.88, 10.81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70세가 새로운 65세라 볼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고령자 스스로도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70세 정도 되어야 노인의 기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견도 있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지 않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근로 여력 등에서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괄적으로 나이만 가지고 노인을 정해버리면 집단 간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일률적인 정책은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관리를 잘하신 분들 있기 마련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건강관리를 못한 분들, 이분들은 훨씬 더 노인성 질환을 빨리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만약 노인의 나이를 올렸다. 상향된 연령 기준을 적용할 때 어디에다 적용할 것이냐, 무엇을 적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현재까지는 65세 이상입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노인 나이 기준, 연령 기준이 바뀐다면 앞으로 지금 나이가 늦추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KDI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인데요. 여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개혁 방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발표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해드리고 있는 이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 실정과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라는
연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노인 10사람 중에 7사람이 받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까지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 돈도 계속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한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34만 2,5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노인 1,000만 명 시대가 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이 고갈되는 시점도 점점 빨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여기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15년 56% 계속 상승해 왔는데 지난해까지는 94%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 비율은 2030년 정도 되면 기준 중위소득 10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 노인까지 빈곤 노인으로 분류되어서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연금 신청할 때 보면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봅니다. 실제 소득도 보고요, 아니면 재산이나 자동차까지도 봅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보고요. 그 외에도 각종 금융소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구멍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있는 재산들을 편법으로 빼돌려 놓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작 어려운 사람들, 내용을 잘 모르고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잘못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오래 갈 수 없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노인 빈곤율도 조금씩 감소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2050년에는 30%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입니다. 가난한 노인들 30% 정도 될 것이다. 2070년에는 20% 초반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KDI에서는요,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 하위 70% 설정되어 있는 현재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제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65세 이상 노인들 이분들을 놓고 이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주는데 이 기준을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이하 그러니까 빈곤 노인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주자 이 방안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100% 이하인 사람으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도 있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시작해서 매년 일정한 비율을 감소시켜서 207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50%로 낮추는 방식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선정 기준액을 변경하게 되면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첫 번째, 일괄 조정할 때는 57%까지 줄일 수 있고요. 두 번째, 2070년까지 50%까지 낮추자. 이 방안은 37%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재정 지출도 19%, 47% 정도 각각 감소하게 되는데 액수로는 8조 원에서 20조 정도 절약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 방식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데 이렇게 축소해 나가다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가난한 노인,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노인 기준 65세가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이제 노인 기준 자체가 이렇게 정부에서도 1차 회의부터 벌써 3차 회의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간이 째각째각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노인 기준 변경된다면 나에게는 어떻게 변경될지 판단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기초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부터 받던 국민연금 계속 한 살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그리고 혹시 노인 기준이 변경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도 변경되기 때문에 항상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65세까지가 법적 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곧 65세가 된다. 아니면 나는 이미 65세가 넘었는데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제도가 분명 있다는데 하나도 신청도 못했다, 타먹지도 못했다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셨는데요. 아직도 65세 이상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나는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제목 위주로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생활과 조금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요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 교통비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철도 요금 감면, 항공 요금 감면, 국내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지하철 무료, KTX 새마을호는 30%, 통근 열차는 50%, 비행기는 10%, 배는 2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비 65세 이상 어르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국공립미술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공립국악원 입장료 50%,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경감률이 다른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경감률은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전화하셔서 이 내용 세세하게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만 있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소득 360만 원 이하일 때 3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 지금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모두 신청하셔야 됩니다. 한 달에 청구되는 금액 22,000원 미만일 때 절반 50%를 감면해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11,000원인데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이 모든 것을 합친 금액 최대 11,000원까지 감면해드립니다. 자, 노인복지시설 각종 공공요금 감면해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내용들은 시설에 종사하시거나 이용하신다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재무나 건강, 여가, 대인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별 진단, 상담, 교육 여기에다가 관계기관과 연계해서 사후관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하는 내용들이니까요. 혹시 국민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이나 상담, 교육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갑자기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후 긴급자금 대부 사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요. 전세, 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이렇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실 때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연금 수령액 2배 이내인데요. 최고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 여기에 일단 먼저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은퇴금융 아카데미도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 그리고 은퇴 이후에 생활 정보 교육이 필요한 분들 은퇴금융 아카데미 여기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은퇴금융 상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신용이나 부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1688-8114번입니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할 때 65세 이상 되면 대부분 은퇴했기 때문에 일자리 찾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노인 일자리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활동,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이렇게 일부는 60세 이상도 있고요. 일부는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나중에 상담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로 그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사회활동은 나는 생활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 그러면서 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회활동,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 기초연금수급자나 60세 이상 내가 어떤 사업에 맞는지는 반드시 상담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알아볼까요? 사회활동은 공익활동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29만 원의 활동수당을 받습니다.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나이가 든다, 늙을 노자.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더 잘 안다. 그러니까 이심전심, 나도 노인이고 당신도 노인이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더 잘한다. 이런 활동,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 하는 것이 노노케어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해주는 활동도 있고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경륜을 전수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익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이 사업은요. 신노년 세대 맞춤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자원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분야인데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보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노인 일자리 사회 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활동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60시간, 급여는 최대 63만 4천 원,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나 장애인 거주시설, 여기에서 식사 보조나 환경 정리 같은 서비스를 해주는 일자리고요.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관이 선정되었을 때 실제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택배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여기에서 실제 일하는 겁니다. 취업알선형, 이 내용은요.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이렇게 관련 직종의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 연계해서 알선해드리고요. 시니어 인턴십은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인턴으로 3개월 동안 일단 일하고 이후에 고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고령자 친화 기업,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노인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 또는 우수노인 고용기업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인증형, 창업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 내가 고령자 친화기업에 취업한다 하면 이 회사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구나, 예산 지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서 모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혹시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 이 책자 홈페이지도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공부해서 나에게 다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주민센터에서 모른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1544-3388에 전화하셔서 확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참여, 문화활동이 필요하신 분들,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인데요.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별히 신청할 것 없습니다. 그냥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바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각종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있고 사회 참여까지 할 수 있는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관, 경로당 특별하게 신청 없이 그냥 가서 이용하면 된다. 이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식당 가서, 커피숍 가서 음식 하나 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키오스크 눌러라 하는데 여기에 영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분들 디지털 배움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 디지털에 대한
지식 내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1800-00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내가 실제 어디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누림입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국민인데요. 취약지역에 있는 분들 노인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노년층 60세에서 74세, 후기 노년층 75세 이상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은 아는 사람들만 실제 활용하고 있으니까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여기 한국문화원 연합회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서울 704-4332-232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만큼 건강 수명이 길어지면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일찍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치매 문제는 내가 아닙니다. 주위가 더 힘든데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걱정되시는 분들 이 정보는 꼭 확인해 두셔야 되는데요. 치매 검진 지원,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요.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가 될 때는 진단, 감별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무엇이냐?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검사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단검사나 감별검사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전문의 진찰, 치매 척도검사, 치매 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 척도검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협약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는데 15만 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검사 필요하신 분들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반드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돈 내고 검사하시는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1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진단검사 이런 정보 몰랐던 분들은 내 돈 내고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노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다 딸이다 하시는 분들 이런 정보는 부모님께 반드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별검사를 보시면요.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 촬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협약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 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은 11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자, 문의하실 분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전화하시면 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해당하시는 분들 관리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료비, 약제비 여기에서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최대 3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까지 치매 진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마찬가지 보건복지상담센터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르신 가장 많이 안 좋아지는 것, 눈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 노인 안 검진 그리고 개안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안 검진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우선이고요. 노인 개안 수술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 이분들 모두 대상이 됩니다. 안검진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단은 정밀 1종, 2차 진단은 안압검사, 굴절검사, 조절검사, 각막 곡률검사 이렇게 총 4가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요. 개안수술은 백내장, 망막질환,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틀립니다. 이빨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완전 틀리 만 65세 이상 윗잇몸, 아랫잇몸,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완전 틀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분 틀리, 치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사람은 부분 틀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 일단 먼저 치과나 병원, 의원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주니까요. 틀니가 필요하신 어르신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임플란트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입니다. 비용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의료급여 1종은 10%, 의료급여
2종은 20% 부담하시면 됩니다. 노인 치과 임플란트 지원 필요하신 분들 이 정보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릎도 안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분들 중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들인데요. 검사비도 주고 진료비,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한쪽 무릎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폐렴, 인플루엔자 해당되시는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구균은 2, 3가 다당 백신 1회 지원이고요. 인플루엔자는 4가 백신 매년 한 번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반드시 가지고 전국에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의원 가시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돌봐드릴 일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혼자 일상생활 어려운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 조손가구 이런 분들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접 서비스도 있고 연계 서비스, 특화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는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안부도 확인하고요.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생활안전점검 여기에다가 말벗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전화 안전지원은요. 안전한지 아닌지 잘 계신지 이런 여부를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회참여나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사회관계가 필요하신 분들 여가활동이나 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또는 영양교육이나 보건교육, 건강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외출하실 때 같이 동행해주는 서비스, 식사관리나 청소관리 이런 것들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계 서비스나 특화 서비스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상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독거노인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이런 분들, 독거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노인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중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질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손가구, 장애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살고 있는 집에 화재 센서나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이런 것들을 설치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알게 모르게 학대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에 노출된 노인이 있다면 보호 전문기관을 통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